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 공약 토론회 4일을 맡은 학생회장 최민서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삼성중학교 학생회장단 후보 공약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단 후보 공약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 및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니 모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학생회장단 후보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후보 강지윤 학생, 3학년 부회장 후보 정하나 학생, 2학년 부회장 후보 김도은 학생입니다. 기호 2번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후보 박한별 학생, 3학년 부회장 후보 김강현 학생, 2학년 부회장 후보 이은성 학생입니다. 그럼 토론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기. 두 번째,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 세 번째,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번째,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팀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기입니다. 각 후보들은 나와서 공약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호 1번의 공약은 1번 온라인 e스포츠 대회 개최, 2번 각반 물티슈 화장지 비치, 3번 학생 의견 적극 반영 생활 규정 개정, 예시로는 휴대폰 사용 건의를 들었습니다. 4번 등교시 후문 개방. 이렇게 4가지입니다. 기호 2번 공약은 첫 번째 산정컵 개최, 두 번째 점심시간에 강당 및 운동장 사용, 세 번째 각 교실 거울 설치, 네 번째 르네산점 공간 이용, 다섯 번째 사연 읽어드립니다. 기획 추진이었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산정중학교 역대 학생회는 현관 학생 신발장 설치, 광주 최초 평화의 소녀상 마련 등 훌륭한 교내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싶으며 또 어떤 영역의 활동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행사에 관련되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해마다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의 이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 날인 9월 15일에 맞춰 홍콩 민주화 운동이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같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의함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로 건의함 설치는 역대 학생회에서 몇 번 시도는 해보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활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에 눈에 잘 띄도록 건의함을 제작해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학교의 전통인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학생회에서 4.16 추모 행사나 5.18 기념 행사는 일주일 정도에 걸쳐 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역대 학생회에서 추모 행사로 다루지 않았던 6.25와 같은 사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25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전과 후의 행사를 진행하며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6.25에 관한 교육을 한 뒤 참가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6.25와 같은 사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회는 학교가 당면한 공통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사용 시 화장지를 낭비하는 것,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요구에 불응하는 것, 핸드폰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은 학생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활 문제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꼽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선생님들의 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권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하기 위해 생활 규정을 수정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규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상담을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징계 1호인 교내 봉사 조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 조금 더 선생님의 교권이 지켜지는 방안으로 생활 규정 개정을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신 화장실에 화장지가 낭비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것과 관련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 등의 것들로 예방을 하려 합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하기 위해 생활 규정을 수정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에 화장지가 낭비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들은 관련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우리 학생들의 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 신분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 발생하고 나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학기에 한 번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회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회장단의 사업으로 계획해서 희망자들을 받아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참여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들의 생활 문제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해결 방안으로는 영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패들렛에 올라온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호 1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 여전히 위험한데 후문 개방 시 동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후문 개방 시 그림과 같이 우선 발을 씻으려 하는 장소에 운동장 쪽인 본관 앞쪽 문을 통해 들어와서 발을 씻으려 하고 각자 반으로 가는 동선을 계획해봤습니다. 동선이 이렇게 잘 짜여졌다고 하더라도 인원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교통봉사를 하는 학생 인원은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하는 일이 줄어 교통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통봉사 인원을 발을 씻고 및 손소독제, 관련 봉사 및 봉사 안내를 하는 인원으로 바꾸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 사용 건의는 왜 필요한가요? 휴대폰 사용 건의 공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예를 들어 투표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규정을 개정하고 싶었던 이유는
굳이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것 같이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생 생활 규정에 적혀있는 휴대폰 관련 조항으로는 교사의 사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휴대폰 전원을 켜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의 정서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휴대폰 사용에 관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정중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복 자율화가 된 가정처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핸드폰 사용 찬반을 결정하여 문제가 있는지 시범 운영을 하고 서서히 도입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생활 규정에서 핸드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호 1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2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울을 설치할 위치와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또 거울이 깨지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사물함 앞면 사이즈에 맞게 아크릴 거울을 제작하여 각반 맨 왼쪽 상단 사물함 2개에 부착하겠습니다. 아크릴 거울로 사용해 깨질 위험도 낮추고 유리에 비해 저렴한 아크릴 거울로 비용을 절감하여 학생의 운영 예산으로 여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장 선생님과 학생회 간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크릴 거울을 설치하여 깨질 위험은 대비하고 비용도 절약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각반 맨 왼쪽 상단 사물함 2개에 부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연 읽어드립니다. 익명 보장 가능한가요? 또 익명을 보장하는데 선물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구글 설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익명 보장은 가능합니다. 선물을 지급하려면 학번 이름을 알아야 하므로 학생이만 알고 사연을 공개할 때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도 사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글 설문을 받아 학생에만 알 수 있게 하고 선물을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상대 후보자 간 토론입니다. 먼저 기호 1번이 기호 2번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질문해 주세요. 산정컵 행사를 진행할 때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육 스포츠 클럽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를 쓰지만 축구처럼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경기할 수 있고 경기하며 선수끼리 밀접 접촉이 적은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방식은 토너먼트로 2번씩만 운동장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리 두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거리 두기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를 하는 각 반 학생들이 관중석에 앉아 선생님 지도를 통해 거리 두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기호 2번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이 기호 2번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방과 후에 꾸준히 르네 산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르네 산정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약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르네 산정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알아내 수업이 없는 점심 시간에 이용하게끔 할 것입니다. 축제나 학교 행사에서 공연이 가까워지면 방과 후에도 댄스부가 르네 산정을 연습 장소로 사용하는데, 방과 후에도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 시간표를 만들어서 사용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르네 산정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기물 파손이나 위생 문제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르네 산정 관리자를 한 명 뽑아 그 관리자가 시간표를 통해 르네 산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학생들이 기호 2번 학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립니다에서 사연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선발하실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사연이 너무 적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산정중학교 공식 SNS에 사연의 제목만 게시물에 올려서 제목을 보고 사연의 내용이 궁금해서 알고 싶은 제목에 투표를 하고 반응이 가장 좋은 것을 뽑아 사연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사연을 읽어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사연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들어왔던 사연 중 반응이 좋았던 사연을 뽑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의 제목만 보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제목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연 안에 있는 내용을 제목에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음 순서인 기호 2번 학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이 기호 1번 학생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e스포츠 종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실 건가요? 우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학생들의 온라인 설문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 안에는 게임 종목에 대한 설문이 있고, 설문 결과가 나오면 나이 제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임은 제외하고 득표수가 가장 많은 게임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e스포츠의 종목은 몇 가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e스포츠 종목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여론을 보아 가장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임들 여러 개를 뽑아 거기에 객관식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호 1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학생이 기호 1번 학생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우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1년에 한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16팀을 뽑아 3판 2선승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됐을 시에 시간 공지 후 온라인으로 커스텀 개설 후 팀마다 입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상의 옵저버 관전 모드로 매치 실행 후 녹화를 하여 게임 후에 해설자분들이 해설한 후 편집본과 편집본 2개를 학교 SNS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호 1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때
e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게임 분야와 다른 게임을 해버린다면 소외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학생들의 불만 섞인 항의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우선 투표수에 따라서 게임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런 것에 관해서는 따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 뒤에 다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게임을 결정할 때 그것을 고려하여 똑같은 게임이 또 나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이 기호 1번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학생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회와 학생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e스포츠 대회 개최, 각반 물티슈, 화장지 비치와 학생 생활 규정 개정권이 등교 시 후문 개방까지 선생님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자율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기호 2번 학생들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후보자 간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셨나요? 이것으로 2022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들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선정중 학생회장단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공정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를 진행한 학생회장 최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